현재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는 K2 흑표 전차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현 주력 전차인 K1 전차의 후계 기종으로 개발해 배치 중인데요. 제식 채용 전까지는 시험기를 뜻하는 X가 붙은 XK2라고 불리웠으며 실전 배치된 지금은 K2로 불리고 있습니다. 기초연구는 1995년에 시작되었고 2003년부터 정식 개발이 시작되어서 2008년에 운용시험 종료됐습니다. 2014년부터 양산에 들어갔는데 2008년 공개 당시 언론에 공개된 수치의 단순 비교로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를 비롯한 각국의 주력 전차와 비슷하거나 상회하는 수치를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전차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파워팩 논란 등 여러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스펙상으로는 세계 정상급 수준의 전차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동장전 장치를 채용해서 탄약수가 필요 없기에 운용 인원이 1명 줄었는데요. 화생방 방호 능력도 좋아져서 양압 장치를 까쳤고 수심 4.1m까지 도하가 가능해 한반도 대부분의 강을 별도의 도하 장비 없이 도하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표적 획득 능력도 좋아지고 방어력도 좋아져서 생존성도 상승했는데 특히 표준 교정거리에서 자신의 주포인 120mm 55 구경장 활강포에서 발사된 K279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을 APF-SDS 방어하는 모습이 공개되었는데 3세대 중에서도 꽤 높은 방어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수장치들 중 세계 최초로 반능동 유기압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중량, 공간, 기동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한국의 K2 흑표는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으로 세계 여러 곳으로 수출되기도 했으며 한국의 방산무기 수준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무기체계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차세대 전차가 나온 시점으로 한국의 K2 흑표 전차의 재원상 스펙을 가뿐히 넘어버렸기 때문에 한국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가 전력화의 속도를 내기 시작한 차세대 주력 전차 MBT T-14 아르마타는 인테스 기능을 채택해 탐지가 어렵고 기존의 어떤 대전차 화기 공격도 거뜬히 막아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아르마타는 승조원과 탄약 및 연료용 장갑 캡슐, 원격 조종 화력 통제 체계 등 완전히 새로운 설계 개념을 채택한 혁신적인 전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두 장의 강판 사이에 폭발성 물질을 넣어 적이 쓴 포탄이 그 자리에서 터지도록 하는 폭발 반응 장갑, 에라, 체계와 능동 방호 체계, APS도 갖춰 접근하는 대전차 화기의 적시 탐지와 파괴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APS는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 대전차 로켓, RPG 등을 탐지해 추적하는 레이더와 이를 파괴하거나 무력화하는 포탄으로 구성됐으며 전천후 디지털 화력 통제 체계 등도 갖춰 방호 체계를 잘 갖춘 표적이라도 무력화할 수 있는 화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군 관계자는 최첨단 체계 덕분에 아르마타가 무적전차나 다름없고 전자동 무인 포탑차 형태로 12km 거리에 적전차를 너끈히 격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아르마타는 현대전의 공중전차 럼 먼저 보고 먼저 쏘는 방식을 육상전의 전차에도 같은 개념을 도입한 것인데요. 아르마타는 스프린터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11.4km 떨어진 표적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경쟁 상대인 미 육군의 M1A2 V3 에이브럼스 신형 전차보다 2배나 긴 사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JDW는 시속 80에서 90km의 속도를 자랑하며 표적 탐지거리 5,000m 이상인 컴퓨터 기술과 조작 성능 등에서 기존의 T-90 탱크보다 훨씬 앞서며 완전한 로봇 탱크로 진화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JDW는 아르마타가 서방 진영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독일 간인메탈의 최첨단 대전차용 철갑탄과 고폭탄두도 장착한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견딜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주포도 T-90보다 정확도가 15에서 20% 높아 독일 주력 탱크인 레오파드-2위 라인메탈 RH120 활강포보다 월등하며 자동포탄 장전 기능과 컴퓨터화된 조준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포탑 역시 360도 회전이 가능하며 원거리에 있는 헬기와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는 30mm 고사포도 장착되고 적 보병을 상대하기 위한 12.7mm 기관총도 배치된다고 보고했습니다. 러시아 지상군이 현재 가동 중인 20대가량의 초도형과 이번에 도입하기로 한 80대까지 합쳐 100대의 아르마타를 오는 2020년까지 확보하기로 했는데요. 반면 K2 흑표전차는 구름지가 많은 한반도의 특수한 작전 환경상 장갑과 화력, 기동성 같은 통상적 성능은 뛰어납니다. 러시아를 제외한 타 국가 주력 전차에 비해 자동장전 장치나 전자장비에 비교적 많은 공을 들였기 때문에 웬만한 전차와 붙어도 충분한 전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M48 계열 등 2세대 전차의 노후화로 인해 전량 도태시켜 지장전차로 돌리는 계획이 국방개혁 2.0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규 전력화 중인 K2 전차는 3차 양산 200여 대까지 마무리하는 반면 장차 미래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형 전차를 구상해야 하는 현실이 다가온 것이지요. 오늘은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ED와 군 당국이 구상 중인 한국형 차기 전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북한의 전면전 위협 대응에 주력하여 야지를 주 전장으로 하는 인력 집약적인 전략 전술을 위주로 교육 훈련을 해왔고 또 현재도 그러한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지상전 전장은 네트워크 기반의 동시통합전 양상으로 복합 무기 체계가 유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임명 중시로 인한 전투 차량의 무인화 및 생존성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장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전투는 효과 중심 작전 및 신속 기동전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며 도시 지역의 발달로 시가전 및 대테러 작전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래 전장은 다양한 불특정 위협 요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존의 전투 양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개념 미래 기동체계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미래 전장의 요구에 따라 현대 전투 차량은 기동성 특히 야지 기동성과 항공수송에 의한 전략적 기동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신속 배치성이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기동성 및 탑승 인원 보호를 위하여 차기 전차는 30톤 미만 전투 중량과 무인 포탑에 중점을 두고 연구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2030년 이후 전력화를 목표로 하는 차기 전차의 기대 사양은 경량 와무인화 자동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력 계통은 기존의 파워팩이 아닌 하이브리드식 고효율 전기 추진 시스템을 채택하르로 보이는 전력을 주에너지로 사용하므로 구동 계통은 구동 변속, 조향 기능을 일체화한 일체 전기 구동 장치로 구성할 예정이 그리고 고전압 대전류의 전력을 은 시간에 발생 제어하는 펄스 전력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기 유도 탐욕역 레이저 등 탑재 무장을 가동하고 전자기 장갑 스마트 제독 장치 등에도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 궤도 차량의 현수 장치가 아닌 궤도식과 차륜식을 겸용할 수 있는 지능형 현수 장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 구동
노면 감응 제어 방식의 능동 현수 장치와 경량 고성 복합재 휠과 고쿠탄성 고무재 유연 궤도를 조합한 스마트 휠 궤도 변환 장치를 이용하여 포장도로에서는 차륜으로 지나 산지 도심지에서는 궤도로 변환하여 기동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주포는 기존 약을 쓰지 않고 맥 10 이상의 고속으로 발사할 수 있는 전자기포를 채택할 가능성이 묘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일건의 태입니다. 에드는 현재 전열화학포태의 전자기포를 연구개발 중인데 전차 등의 탑재를 위해서는 필수 전원장치의 소형화가 필수 선결 요소이기도 하지만 레인건은 6회 공군 모두 용도에 맞게 탑재 가능하도록 다양한 모델을 개발 중입니다. 또한 전차의 큰 위험 요소인 전차포탄 대전차 로켓 대전차 미사일 뿐만 아니라 박격포탄 무인기 등도 요격할 수 있는 고출력 레이저포를 부무장으로 탑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며 네트워크 체계와 연동하여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다표적 동시 타격 유도탄도 탑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호력의 핵심인 장갑재는 경량화된 모듈형 복합장갑을 채택할 것이 유력하며 적이 레이터 등 지수단을 이용하여 탐지하기 어렵도록 스텔스 체계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개 안정 철갑탄과 같은 초고속 운동에너지탄의 경로를 교란하는 장치와 전차를 향해 발사된 미사일을 대응 미사일 또는 레이저로 요격하는 능동 방어 시스템 전자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대전차 미사일이나 운동에너지탄을 방어하는 전자기 장갑. 보병 휴대용 로켓의 관통력을 떨어뜨려 방어하는 그물망 전기 장갑. 가변 반응 장갑 등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전술지휘 통제 자동화 체계를 기반으로 UAV, UGV, 무인 전투 차량, 미래 장갑 보병, 항공기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협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상 중입니다. K3 전자로가 될 한국 차기 전차의 자체 형상과 운용 개념은 완성된 상태입니다. 종전한 구상인을 보고서 것이 고연연실에서 실현 가능한 것인가 등의 인문 물제기하실 분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구체화되는 시기는 2030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K2 전차도 처음 소모 제기된 시기가 1992년이고 1차분 전력화까지는 22년이 걸린 것을 보면 확정된 영상이 나려면 배 많은 세월이 흘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 전장 및 앞으로 닥칠 병역 자원 부족 시기 등을 대비하려면 지금부 이러한 신무기 체계를 구상해두는 것은 장기적으로 옳은 선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